교사용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 교육 자료. 괜찮니? 톡톡톡. 1차 시. 알아차리기. 학생 자살은 자살한 학생의 가족과 주변 친구뿐만 아니라 학교의 교직원과 인근 학교의 학생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잘 알던 학생의 자살은 교사에게 무력감과 좌절을 줘 교직을 떠나고 싶을 정도로 큰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교사들이 자살 위험에 처한 학생을 어떻게 알아보고 또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죽음을 생각하는 학생은 자살 시도 전 자살 위험 징후를 보이며 선생님이 그 징후를 미리 발견하고 적절하게 돕는다면 학생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위에서 알아차릴 수 있는 학생의 자살 위험 징후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자살의 특성. 생명아, 어디 아파? 무슨 일 있어? 생명아, 혹시 어디 아파? 일어나 볼래? 괜찮은 거야? 생명아, 요즘 수업 시간에 계속 엎드려 있던데 힘든 일 있니? 생명이가 힘들어 보이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되네. 언제든 힘든 일 있으면 선생님 찾아와. 선생님은 생명이를 돕고 싶어. 이제 곧 있으면 시험이니까 다음부터는 수업 잘 듣고 시험 준비 잘 해보자. 알겠지? 네. 요즘 생명이 무슨 일 있니? 수업 시간에 계속 멍하니 엎드려 있고 선생님이 왜 그러냐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는데 혹시 뭐 알고 있는 거 있어? 그게 무슨 힘든 일이 있나 봐요. 제가 물어봐도 그냥 살기 싫다. 죽으면 다 끝날 텐데. 그런 얘기만 하고. 생명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 생명이가 요즘 많이 힘든가 보구나. 그럼 혹시 생명이한테 평소와 다른 모습이 보이는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꼭 얘기해줘. 네. 가봐. 생명이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뭘 해줘야 할까? 사례는 잘 보셨나요? 생명이가 요즘 학교에서 보이는 행동과 친구에게 했던 이야기로 볼 때 생명이는 여러 가지 자살 징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평상시와 다른 모습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물어봐도 생명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이런 생명이를 보면서 어떻게 도와야 할지 아무리 생각해도 막막하기만 합니다. 만약 선생님은 학교에서 이런 학생을 만난다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학교에서 자살 생각을 가진 학생을 어떻게 알아차리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언론에서는 가정불화, 성적 비관 등 특정한 한 가지 이유가 자살의 원인인 것으로 보도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촉발 요인일 뿐이며 학생 자살은 개인적, 심리적, 사회 환경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발생되는 결과입니다. 이 시기에는 치명적인 자살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기는 발달 특성상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뇌의 전두엽 기능이 미성숙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신체적, 정서적으로도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어 충동적 경향이 높습니다. 이것은 모두 청소년기의 정상적인 특성이지만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투신과 같은 치명적인 자살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 자살의 또 다른 특성은 모방 자살 경향성입니다. 청소년기는 타인의 암시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또래와 동질성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강하기 때문에 유명 연예인이나 주변인이 자살하면 자살을 미화하고 모방하는 모방 자살의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특성으로는 문제 해결의 한 방법으로 자살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을 완전히 습득하지 못한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자신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생각될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당면한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는 한 방법으로 자살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타인에게 고민을 알리거나 도움을 청하는 대신 행동으로 옮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살 시도는 이러한 고통에 대한 도움 요청 신호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로서 교사의 역할. 게이트키퍼란 문지기라는 의미로 어려움을 가진 사람을 알아차려 직접 도움을 주거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도움을 받도록 연결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는 위험 신호를 인식해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는 학교에서 학생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기 때문에 게이트키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을 지도하는 모든 교사가 게이트키퍼로서의 역할을 의식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학생을 관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막상 자살 위험성이 높은 학생을 만났을 때 교사는 과연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내가 해야 하는 역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의문이 들기도 하는 등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게이트키퍼로서 교사의 역할 중 중요한 부분은 위기 학생을 알아차리고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고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상담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처한 상황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에 연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살 위험이 있는 학생에게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연결감을 주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자살 계획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그 누군가를 연결하는 분이 바로 선생님입니다. 그럼 학생의 자살 사건을 경험한 어느 담임교사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학급 담임이 된 후 관심을 많이 가졌던 학생이었어요. 자살할 무렵 아이의 표정이나 행동은 평소와 많이 달라져서 학생과 이야기도 많이 했고 학생의 부모님께도 자살 위험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하지만 당시 학기 초라 너무 바쁜 시기여서 제가 원하는 만큼 학생에게 신경을 못 썼습니다. 사고가 난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가 놓친 부분은 없었는지, 그때 내가 더 신경 썼더라면 상황이 달라지진 않았을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담임이었다면 그 학생이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힘듭니다. 그리고 학생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례의 선생님은 학생 사망 이후 학생을 살리지 못한 죄책감과 상실감으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의 자살 시도 후에 느끼는 이러한 죄책감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자살을 미리 막지 못했음을 후회하고 죽은 학생이나 가족에게 미안해합니다. 자살의 위험 징후를 발견했다고 모든 자살을 막을 순 없지만 한 명의 학생이라도 구한다면 게이트키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입니다. 자살 징후를 보이는 학생을 발견했을 때 학생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학생을 돕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개입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살 징후가 발견되면
보호자에게 알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에 신속하게 연계하는 것. 이것이 생명을 지키는 게이트키퍼로서 교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살 징후 알아차리기. 자살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은 말이나 행동을 통해 주변 사람에게 자살 징후를 보여줍니다. 교사용 학생 자살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자살하기 전에 청소년은 평소와 달리 식욕과 수면 습관의 변화, 감정과 관련된 신체적 불편함인 심한 복통, 두통, 피로감 등과 흥미와 에너지의 저하 등 여러 가지 자살 징후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러한 경고 신호나 증상들이 일시적인 사춘기의 특징이나 스트레스 반응으로 보여질 수 있어 그 심각성이 간과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동이 관찰될 때 교사는 이를 세심하게 관찰하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학생 파악을 미처 하지 못하는 학기 초에는 이전 정서행동 특성 검사 결과에 관심군, 결석과 조퇴가 잦은 학생, 친구가 없는 학생, 표정이 어둡고 무기력한 학생을 특히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생 자살 징후 체크리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살한 학생의 보호자를 면담한 심리부검 분석 결과에 의하면 자살한 학생들은 사망 전 다음과 같은 14가지의 모습 중 하나 이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체크리스트와 같은 변화된 모습을 3개 이상 보인다면 교내 담당 교사나 전문 상담사에게 연계해 자살과 관련된 상담을 실시해야 합니다. 학생이 평소와 달리 숙제를 잘 안 해온다면 주의 깊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평소와 달리입니다. 숙제를 하는 행동 패턴이 평소와 다르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물어보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이 수업 시간에 자주 졸거나 멍하니 딴 생각에 빠져 있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성적이 갑자기 떨어진 경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눈에 띄는 성적 변화는 교사가 가장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자살 징후이므로 이유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무단 지각, 조퇴, 결석을 한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등교 거부, 지각과 조퇴, 결석 등은 만성적 우울, 학교 적응의 어려움,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학생들이 보일 수 있는 위기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학생이 있다면 혹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지 또는 개인적인 고민이 있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문제 행동을 자주 보이던 학생이 갑자기 조용해진다거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면 주의 깊게 관찰해 봐야 합니다. 학생이 평소와 달리 힘이 없고 우울해 보이거나 화가 나 보일 때도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학생이 평상시보다 많이 힘들어 보인다면 그 이유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학생이 갑자기 살이 많이 찌거나 빠져 보인다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식욕 저하, 구토, 폭식 행동 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런 변화가 자살 징후가 아닌지 유심히 관찰해 보아야 합니다. 위생 상태나 옷차림 등 외모와 청결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은 우울증의 증상으로도 볼 수 있고 자살 징후의 단서일 수도 있습니다. 학생이 문제 행동이나 비행 행동을 보인다면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청소년기는 성인과 달리 우울증이 문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합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인다면 위험 신호로 여기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들에게 부모의 이혼, 사별 등과 같이 자신과 깊은 정서적 친밀감을 갖고 있던 사람과의 관계 단절은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나 따돌림으로 인한 또래 관계에서의 문제도 학생들에게는 큰 고민거리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학생이 있다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4가지 항목은 그중 1개의 징후만 보일지라도 교내 전문 상담사나 담당 교사에게 연계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주변인의 상실은 큰 스트레스이며 감당하기 어려운 트라우마가 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자살은 학생에게 상실감이나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자살이나 모방 자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기장, 노트, 메모장에 글이나 그림으로 자살이나 죽음에 대한 표현을 하거나 자주 이용하는 SNS에 죽음과 관련되는 내용을 올리는 등의 행동 역시 자살을 암시하는 대표적인 징후입니다. 인터넷으로 자살 방법을 검색하거나 SNS의 상태 표시와 사진을 절망이나 죽음과 관련된 내용으로 바꾸는 학생이 있다면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합니다. 죽음을 미화하거나 죽음과 관련된 주제에 유달리 몰두하는 것은 자살에 대한 암시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 내가 없어지면 부모님이 행복하겠지? 더 이상 사는 것이 의미가 없어. 내가 없어지는 것이 훨씬 낫다. 나는 아무 쓸모가 없어와 같은 말을 한다면 주의 깊게 학생을 대하셔야 합니다. 과거 자해나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학생의 경우 그런 경험이 없는 학생에 비해 자살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과거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또 다른 자살 징후를 보이지는 않는지 지속적인 관찰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학생이 평소에 아끼던 물건이나 소지품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도 자살 위험 징후로 볼 수 있습니다. 게이트키퍼 팁. 자살 위험에 처한 학생을 만났을 때 다음의 내용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자살 징후에 관한 완벽한 리스트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둘째, 자살은 항상 다차원적입니다. 셋째, 위험 요인을 줄일 수 있다면 자살 위험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자살 징후를 미리 알았더라도 모든 자살을 막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먼저 자살 징후는 언어적, 행동적, 상징적 표현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자살 경고 징후에 관한 완벽한 리스트는 없기 때문에 앞서 설명된 것 외에도 학생이 평상시와 많이 다른 행동을 할 때면 학부모에게 알리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자살은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다차원적인 원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일어납니다. 자살 위험의 결정 요인은 위험 요인, 보호 요인, 개인적인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개인적, 가정적, 학교, 사회 환경 안에는 학생에게 발달상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과 이를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보호 요인이 함께 존재합니다. 따라서 자살로 이끄는 위험 요인과 자살을 막아주는 보호 요인을 잘 파악하여 학생의 자살 위험성을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은 중요한 보호 요인입니다. 보호 요인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또래 및 교사와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구 없이 혼자 지내는 학생이 있다면 서로를 수용하는 분위기를 가진 모둠에 배정한다던가 원만한 대인관계 혹은 도움 요청 기술,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해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자살 징후를 미리 알아차렸더라도 모든 자살을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친구나 주위 사람의 자살 시도 후 느끼는 죄책감은 일반적인 것이며 그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변 사람들이 미리 막지 못했다고 후회하고 미안해합니다. 교사로서 자살 신호 자체를 몰라서 학생의 자살을 막지 못한 경우와 자살 신호를 알고 노력하였지만 학생의 자살을 막지 못한 경우는 다릅니다. 즉, 장래에 선생님께서 만나게 될 학생들에게 미치게 될 영향이 다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자살을 막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지만 모든 선생님께서 다 같이 관심을 기울여 주변의 학생들을 잘 살펴보고 대처하여 한 생명만이라도 구한다면 그것은 모든 자살을 막기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우리는 학생 자살 위험 징후를 알아차리는 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교사는 학생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기 때문에 위기에 처한 학생의 손을 가장 먼저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럼 자살 위험이 있는 학생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차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